안녕하세요. 세탁 박사 이원자입니다. 오늘은 기술 교육종 얘기가 아닌 우리 대한민국 우리 개인 세탁소,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세탁소가 아니고 여러분들 현재 자그마한 10평에서 20평, 50평 하는 자그마한 세탁소 들의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도 이 세탁 교육을 한 지가 한 25년 가까이 됩니다. 그전에는 저도 세탁소도 했고 프랜차이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세탁 공장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5년 전에 일본을 처음 가게 돼서 세탁기를 보면서 놀란 점과 25년 전인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과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세탁업이란 자체가 시대의 흐름입니다. 시대의 흐름. 세탁업뿐만 아니고 모든 업종들이 마찬가지겠지만은 특히 우리 세탁업은 어느 누구 하나 이 세탁업을 위해서 앞장서서 세탁업소가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영업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언을 해주고 어드바이저를 해주는 사람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과연 누구일까요? 감히 제 자신이 오늘 아침에 좀 이제 무거운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제가 한 며칠 사이 계속 많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대한민국 세탁소가 이렇게 자꾸 없어지고 지금 폐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폐업하는 식당이라든지 뭐 유흥업소 이런 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탁업소는 또 코로나하고 좀 물론 코로나에 그걸 받긴 받지만은 그래도 좀 덜한 직업 쪽입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제가 볼 때 이 세탁업소가 자꾸 없어지고 망하고 하는 이유가 대형 세탁 공장, 프랜차이즈, 여러분들 말하는 크린 땡땡땡, 월드 땡땡땡 이런 프랜차이즈업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이기지 못하고 같은 경쟁을 하다 보니까 경쟁에서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문 닫는 데가 많이 있어요. 제가 한 25년 전에 일본을 갔을 때 일본이 어떤 거냐면 일본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일본 화이트 큐빅이라고 아시죠? 옛날에 약 5, 6년 전에 한국에 화이트 특급이란 프랜차이즈 공장이 돌았어요. 그 화이트 특급의 모체가 일본의 화이트 큐빅입니다. 이 화이트 큐빅이 일본 전체의 프랜차이즈 세탁소의 왕입니다. 왕. 그런데 지금 제가 25년 전에 일본을 갔을 때 어떤 식으로 돌았었냐 하면은 대형 프랜차이즈 공장에서 이제 소규모, 그러니까 한 50평에서 100평 정도 되는, 원래 공장은 한 5,000평, 1,000평, 최소 1,000평 이상 이렇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한 도시의 전체 옷을 수거해가 와서 공장에서 한 2시간 정도 딜리버리 시간이죠. 배송 시간을 2시간, 3시간 정도 걸려도 모아와서 한 공장에서 해서 나눠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송 시간이 하루 아니면 이틀 정도 걸리고 했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소비자들에게 빨리 세탁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그런 면에서 생겨난 게 뭐냐. 유니트 샵이라는 게 생겨났어요. 유니트 샵. 유니트 샵은 그러니까 유니트 샵은 어떤 거냐 하면은 세탁 공장은 공장인데 아주 자그마한 미니 공장이에요. 미니 공장이라면 평수가 보통 한 50평에서 100평 정도. 그리고 그 공장 앞에 제일 매장이 큰 매장이 있어요. 그 큰 매장이 있고 거기에서 어떻게 하느냐. 점포를 한 30분 거리 내외에 수거점을 한 5개 정도를 두는 거야. 5개 정도를 두어가지고 이 5개를 해서 받아오는 거를 제가 이거
가을이다 보니까 비염이 좀 심해가지고 자꾸 코가 간지러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대형 공장들은 멀리 2시간, 3시간 배송을 하면서 옷을 걷어와서 하다 보니까 하루에 뭐 한 번 정도밖에 배송을 못 합니다. 그런데 유니트 샵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배송을 2번에서 3번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를 하니까, 그리고 점포를 많이 하잖아요. 한 5개 점포를 운영하고 본점이 있고 5개 정도 운영하면서 이렇게 다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소비자들한테 빨리 옷을 지내줄 수 있고 하는 이런 식이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에 세탁 공장을 한국에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저는 뭐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저도 뭐 제가 경남 마산 창원 아시죠? 창원에서 그 경남 일대에 뭐 거제도, 김해, 진주, 마산, 창원, 뭐 김해까지 그러니까 배송 시간을 그 창원에서 거제도까지 요즘은 거가대교가 나 있어서 뭐 한 30분인가 1시간 가면 된다는데 그 당시만 해도 한 4시간을 가야 돼요. 그럼 멀리까지 수고를 해가 와서 그 지점을 두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저도 그 당시에 상당히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일본으로 가봤을 때는 유니트 샵이라는 게 생겼어. 그러니까 대규모 공장을 만들어 놓지 않고 이걸 분산을 시키는 거예요. 분산을 시켜가지고 그 가까이에 세탁 공장을 조그맣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봤을 때 참 사업주도 좋고 소비자도 좋고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저도 유니트 샵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시기상조였어요. 그 당시만 해도 한국은 아직까지 프랜차이즈업이 대형화가 되지도 않았고 뭐 이제 막 대형화가 되려고 하는 그 시기였어요. 뭐 물론 그때 크린 땡땡도 마찬가지고 크린 땡땡도 마찬가지고 제가 운영하는 곳은 여러분들 상호를 얘기하겠습니다. 빨래나라 이박사였어요. 빨래나라 이박사. 그 경남에 계시는 이 방송을 보시는 경남 창원 마산에 계시는 세탁업주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미안합니다. 그 당시에는 저도 젊은 나이에 패기 있게 한번 사업을 크게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본의 아니게 피해를 줘서 죄송합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참 세탁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 많은 욕을 먹었어요. 뭐 이제 시간이 이제 오래 지나다 보니까 그분들도 저를 이해해 주시고 있지만은 그동안에 저는 이런 마음도 가졌어요. 제가 그분들한테 사죄하는 마음이 무엇일까? 제가 일본에서 기술을 많이 배웠죠. 세탁 기술을. 그 배운 것을 과연 어떤 분들한테 이 기술을 나눠주고 알려줄까? 물론 저는 세탁 공장을 하는 입장에서 일본에 들어가서 기술을 배우다 보니까 저의 사업을 번창시키고 세탁 공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막상 공부가 끝나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세탁 공장을 없앴어요. 없애고 저는 세탁소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세탁 기술 교육 쪽으로 제 앞길을 돌렸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이래 여러분들이 무슨 저런 생각을 했을까 생각하겠지만 실제 저는 대한민국에 여러분들처럼 개인 세탁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앞길을 열어주고 좋은 어드바이저를 해주는 지도자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나름대로 공부도 했고 지금 현재도 교육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 한국에는 세탁업을 대표로 하는 뭐 중앙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할 일이 따로 있고 저는 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우리 많은 대한민국의 세탁업자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 이거를 열어주고 싶어서 지금 현재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이 얘기는 뭐 무거운 얘기를 왜 꺼냈냐 하면은 지금 가까운 일본은 보면은 프랜차이즈업이 거의 95% 이상 됩니다. 95%가 아니라 거의 한 98% 가까이 될 거예요. 대형 공장들이 그러니까 세탁 체인점이죠. 체인점이 98% 정도를 장악하고 있어요. 제가 세탁 공장을 할 때만 해도 세탁 공장이 세탁 시장의 점유율이 거의 뭐 한 10%도 채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요즘 한번 보세요. 요즘 2021년도 요즘 보면은
한 25년 전하고 지금하고 하나가 땅 차이입니다. 지금 보면은 프랜차이즈업이 거의 한 70% 이상을 점유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보는 봤을 때 우리 동네라든지 쭉 이렇게 봤을 때, 그리고 신도시가 생기면은 신도시에는 거의 여러분들 하는 개인 점포가 아닌 프랜차이즈업이 거의 먼저 선점을 합니다. 선점을 하고 그리고 그 선점을 하는데 그 세탁 전문가들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전부 다 어디서 기업에 있다가 은퇴를 하신 분이나 아니면 가정에 있는 주부들이 소일거리로 프랜차이즈업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전문 세탁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세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위안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우리 개인 세탁소를 하시는 분들이 프랜차이즈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저는 많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꾸 지금 한국도 자꾸 프랜차이즈업이 자꾸 성장하고 세탁업이 지금 개인 세탁업소가 없어지고 합니다. 하지만 개인 세탁소가 없어지는 걸 제가 가만히 한번 봤어요. 보니까 어떤 업소들이 없어지느냐 하면은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세탁소를 이제 오래 하신 분들, 옛날부터 하시는 분들 거의 뭐 한 70대 가까이 그러니까 나이 연세가 한 70대쯤 되신 분들,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뭐 공부를 한다든지 뭐 자기 개발을 하지 않습니다. 이때까지도 그냥 뭐 이래도 먹고 살았고 저래도 먹고 살았는데 뭐 이대로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하다가 옆에 프랜차이즈업이 들어오면은, 세탁 체인점이 들어오면은 거기에 두 손 들고 그냥 문을 닫는 거예요. 하지만 저도 지금 현재 기술 교육을 하고 있고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원수가. 그런 분들은 보면은 옆에 프랜차이즈가 들어오더라도 이기려고 어떻게 하든지 한번 해보려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롭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우리 개인 세탁소들이 살아가는 거와 똑같아요. 개인 세탁소들이 살아가야지 저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과연 저는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 개인 세탁소를 하시는 분들한테 기술 제공을 해드리고 영업 마케팅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세탁 시장 전체의 흐름을 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방송을 찍기 전에 많은 생각을 해봐서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드려야 참 좋은 위안이 되고 살아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가장 근래에 한 보름 전에 뭐 일이 있어서 서울에 지인 가게를 한번 방문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뭐 서울에서 제일 잘 나가는 곳이 강남이겠죠. 근데 강남에서도 잘 나가는 압구정, 신사동 이쪽에 저희 지인이 많이 있어요. 세탁 제자죠. 그중에서 한강 클리닝이라는 곳을 방문하게 됐어요. 그 한강 클리닝 장석철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세탁소가 예전부터 저하고 오래된 지인이다 보니까 저하고 협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하고 같이 일본도 많이 다니면서 기술 교육도 많이 받고 저도 좀 많이 가르쳐드리고 했는데 그분이 결국 요번에 사고를 쳤더라고요. 1층에는 매장이고 지하에 강남에 건물이 건물에서 1층과 지하를 통틀어 다 사용하고 계십니다. 지하에는 거의 제가 볼 때 한 50평 이상 될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완전한 시스템, 제가 뭐 사진을 찍어 왔으면 보여드릴 건데 그 완전한 시스템을 다 해놓고 직원이 한 7명 정도 돼요. 개인 세탁소입니다. 프랜차이즈 아닙니다. 한강 클리닝. 그리고 그 장석철 사장은 저하고 뭐 나이가 연배가 비슷해요. 근데 이제 자녀분들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그 따님이 사이 되실 분하고 같이 이제 배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한강 클리닝이 세탁 요금이 여러분들 어떤 줄 아십니까? 한 20여 년 전에 저를 처음 만날 때는 그때는 정장 한 벌 8,000원, 9,000원 받았어요. 정장 한 벌에. 지금은 정장 한 벌이 5만 원입니다. 와이셔츠 한 장에 15,000원씩 받아요. 그리고 오리털 파카 이런 거는 거의 다 10만 원 이상씩 받고. 근데 위치가 그렇게 좋은 데는 아닙니다. 하지만
옛날부터 한강 클리닉 가면 이름도 나 있고 하다 보니까 오래된 고객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장님이 과감한 투자를 해서 멋있게 잘해요. 언제 기회 되면은 제가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와서 현장 촬영을 한번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겁니다. 이 말은 제가 왜 하느냐면은 우리 세탁소가 살아나려면은 과감한 투자, 과감한 기술에 시간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현재 젊은 분들이 이 세탁업에 뛰어드는 것은 아버지가 세탁소를 하고 있다든지 하면은 젊은 분들이 뛰어듭니다. 하지만 그런 아무런 연관이 없는 젊은 분들은 뛰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젊은 분들한테 이 세탁소를 넘겨주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들 하고 있는 뭐 형태 세탁소, 힘들게 하는 세탁소 안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자녀분들이 태어나서부터 눈으로 쭉 봐왔는 게 조그마한 세탁소에 엄마 아빠 열심히 잠도 못 자고 일하고 힘들게 일하고 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돈을 크게 버는 것도 아니고 요즘 보면은 주 5일째 해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쉬고 여가를 즐기고 하는 이런데 그렇게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누가 하겠습니까? 그리고 항상 소비자하고 말다툼하고 싸우고 이런 모습 보여주는데, 그래서 그 자녀분들한테 기술을 물려주고 업소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를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버려놓은 돈 세탁소에 투자하세요. 투자해서 유니트 샵을 만드세요. 유니트 샵 한 40평에서 50평 뭐 여유가 되신다면 그렇게 하시고, 아니면 최소 30평 이상 해가지고 안에 반듯한 설비와 그리고 멋진 카운터, 여러분들 그렇게 해놓지 않고는 프랜차이즈 옆에 있는 세탁 체인저한테 이기기가 힘듭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 한국도 뭐 세탁업은 아닌데 여러분들 대형 마트 있죠. 이마트, 롯데마트 뭐 이런 것들, 그런 마트들이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다고 봅니까? 물론 잘 되고, 육안으로 보면 잘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더 많은 그 대형 마트보다 더 많이 유통되는 것들이 뭡니까? 쿠팡이라든지 이런 인터넷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니까 잘 되고 있죠. 지금 대형 마트도 위기예요. 따지고 보면은.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세탁 공장들 항상 여러분들 생각에 계속 잘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이 정보는 여러분들 뭐 처음 접하는 정보일 겁니다. 여러분들 제일 잘 알고 있는 크린토 땡땡 대표가 바뀌었습니다. 사모펀드 아시죠? 사모펀드에서 크린 땡땡을 인수받아서 이제 바뀌었어요. 이게 저는 정확한 금액이 모르는데 2천억인가 3천억에 판매가 됐다 얘기를 들었어요. 뭐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판매가 되어서 지금 거기 이범택 사장, 이범돈 사장이 이제 하지 않고 전문 기업인들이 들어와서 앞으로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돈도 많죠. 사모펀드 같으면 돈이 많은데 아닙니까? 투자회사니까 돈도 많고 하니까 뭔가 지금 앞전보다 더 저돌적으로 영업시장을 확장시킬 수도 있어요. 이런 시기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거는 물론 기술도 중요합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세탁업소 모습을 좀 바꿔야 돼요. 지금 현재 많이 바뀌고는 있어요. 보면은 그 옛날에 비해서 앞에 카운터도 멋있게 만들어 놓고 앞에 전면도 뭐 자동문도 만들어 놓고 많이 하고 있어요.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서비스 마케팅 아시죠? 마케팅. 우리 그 교육 받으시는 중에 아주 지금 현재 20대 초반인 젊은 여성분이 있어요. 뭐 한 달에 한 번씩 여기 와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서울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분 보면은 20대 초반에 초반도 아니고 한 지금 21살인가 2살인가 될 거예요. 근데 젊은 분들이 하는데 아주 서비스 마인드 이런 것들이 좋아요. 그럼 왜 그러냐면 요즘 시대에 보면은 많은 소비자들이, 여러분들도 소비자 아닙니까? 세탁소에서는 운영하시는 대표지만은 나가게 되면은 나가서 식당에 가든지 뭐 백화점에 가든지 어딜 가든지 하다 보면 그걸 여러분들을 상대하는 그분들의 마인드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분들이 상냥하게 하고 친절하게 하면은 어때요? 기분이 좋죠. 근데 막상 여러분들이 운영하시는 세탁소에 반대되는 고객들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보는 세탁소의 시야 아직 많이 뒤떨어져 있어요. 지금 프랜차이즈 세탁소와 일반 개인 세탁소의 경쟁은 뭐겠습니까? 요금이겠죠, 요금. 정부적으로는 뭐 다 제가 통계를 안 내봤지만은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 세탁 체인점 같은 경우에는 뭐 정장 한 벌에 지금 뭐 한 6,000원, 7,000원 이렇게 할 거예요. 세탁소 같으면은 최하 10,000원 이상은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 프랜차이즈 업보다 더 못하게 5,000원, 6,000원 받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집니다. 세탁 요금을 적게 받다 보니까 투자도 못하고 설비 투자, 기술 투자 못합니다. 그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대로 어쩔 수 없이 밥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결국 망하는 거예요. 저는 간곡히 크게 얘기합니다. 세탁요금 현실화 시켜야 됩니다. 옛날에는 세탁요금이 머리 깎는 이발료 있죠. 이발요금하고 똑같았습니다. 정장 한 벌 가격이.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 여러분들 미용실 가보세요. 머리 카트 하는데 15,000원, 18,000원 받죠?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그렇게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여러분들 자신감이에요. 자신감이 없으니까 못 받는 거예요. 요금을 이렇게 받으면은 고객이 오지 않을까? 옷을 들고 가지 않을까?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그 자신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세탁에 대한 전문 지식을 좀 많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식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대형마트를 갑니까? 아니면 동네 편의점으로 갑니까? 물론 많은 양을 사기 위해서는 대형마트를 가겠죠. 하지만 금방금방 필요한, 예를 들어서 뭐 소주 한 병 사고 싶다. 그 마트를 가서 소주 한 병 사러 가지 않죠. 동네 편의점 갑니다. 그러면 마트의 가격과 동네 편의점 가격 한번 보세요. 편의점은 사지 않습니다. 절대. 편리함 때문에, 편리함 때문에 편의점이 뭡니까? 편리함 때문에 고객 바로 옆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요금이 비쌉니다. 마트보다는 상당히 비쌉니다. 편의점, 우리 세탁 편의점, 여러분들하고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 저걸 알면은, 전쟁에서도 저걸 알면 백진백성이라. 우리가 저걸 알아야 돼요.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편입니다. 세탁 체인 공장 편 아닙니다. 물론 저는 그 세탁 공장 체인, 그의 장단점을 다 알고 있어요. 그걸 알므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못하는 거, 죽어도 못하는 거 있어요. 그걸 우리가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 개인 세탁소가 살아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세탁 요금 절대 프랜차이즈 우리가 못 따라갑니다. 왜? 프랜차이즈 세탁 공장들은 대형화가 되어 있어요. 세탁 기계들 대형화가 되어 있고, 거기 일하시는 분들 전문 기술자가 아닙니다. 그 파트타임, 아니면 최하 시급 받으시는 아주머니들 와서 일하고 있어요. 전문 기술자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들 왜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기계화가 되어 있어서 그래요. 전문 기계화, 자동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다림질 프레스로 다 합니다. 하지만 프레스를 하다 보니까 섬세함은 떨어지죠. 그리고 세탁기계 좋아요. 아주 좋은 세탁기계들, 다 큰 대형 기계들 많이 넣고 있어요. 그리고 세제약품 제일 좋은 거 써요. 많이 쓰고 있어요. 세제회사나 약품회사에서
어떻게 사용을 하는 그 레시피대로 다 정확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품질이 어느 정도는 일정해요. 물론 품질이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건 아니지만 품질은 일정해요. 그리고 생산량이 많아요. 보통 제가 운영할 때, 세탁 공장을 운영할 때 어떤 식으로 계산하느냐. 제가 그 당시에 종업원이 한 40명에서 45명 됐어요. 그러면 1인당 하루에 100점. 그러면 100점은 4,500장이죠. 평균. 그러니까 다림질 하시는 분이든 빨래 하시던 분이든 얼룩배기 하시는 분이든 사무직원이든 토틀어 가지고 전 종업원의 평균화로 해서 직원 1인당 100장씩을 잡아야 생산성이 나오다 했어요. 100장 더 나옵니다. 한 사람이 다림질만 하는 데는 보통 바지 다리시는 분이 하루에 한 200장에서 300장 뭐 아주 쉽게 나옵니다. 많이 하시는 분은 하루에 500장까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바지 다리는 사람. 그래도 이 장비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대량 생산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개인 세탁소 어떻습니까? 대량 생산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금 면에서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그렇게 박리담회로 한단 말이에요. 박리담회로. 싸게 해서 많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단점이 있어요. 자, 프랜차이즈 세탁 공장에 일하시는 분들 주인의식 제로입니다. 제로. 왜? 특히 얼룩배기, 뭐 다림질이라든지 빨래 이쪽은 뭐 그렇게 뭐 크게 기술을 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얼룩배기 전문 지식을 가지고 하는 분이 없어요. 그리고 위험한 짓은 절대 안 합니다. 위험한 짓은. 첫 번째, 세탁부터 얘기해 봅시다. 프랜차이즈 공장의 세탁 방식. 안에 보면 라벨들 있죠, 라벨. 라벨 보면은 드라이클리닝 물세탁 표시되어 있죠. 라벨 딱 그대로 합니다. 여기 드라이클리닝 되어 있으면 드라이클리닝밖에 안 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입고 있는 옷이 순모 100%짜리입니다. 여기에 커피가 묻었고, 땀이 묻었고, 피가 묻었어요. 이거 드라이클리닝 하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드라이 돌립니다. 그분들은 그냥 드라이 돌립니다. 자, 드라이 돌렸을 때 피와 커피가 나갑니까? 절대 안 나갑니다. 물세탁 해야 돼요. 근데 그분들 물세탁 안 합니다. 물세탁을 하다가 사고 나면 옷이 망가지는 건 둘째 문제고 자기들이 심할서를 써야 되고 왜 상관들한테 욕을 먹어요. 그 일이 찾다 보면은 나중에 견디지 못해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뭐 해고는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위험한 짓은 안 하는 거예요. 얼룩배기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이상하다 싶은 거는 이 얼룩은 빠지지 않는 얼룩이다 하면서 라벨 땅치 하나 딱 붙여 나갑니다. 왜? 자기가 주인이 아니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만약 했다가 요거 넘으니까 당장 자기 모가지 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대표입니다. 뭐, 설령 이 물건이 잘못돼도 여러분들이 변상을 하면 돼요. 하지만 어떠세요? 개인업소는 여러분들이 대표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결정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근데 프랜차이즈는 절대 그걸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품질이 대량 생산을 하는데 품질은 절대 여러분들한테 따라오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분들한테 이기려면은 요금을 같이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세탁 요금, 대량 생산으로 품질 나쁜 요금하고 소비자들은 압니다. 설령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품질 좋은 거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 일반 공산품은 있지 않습니까? 찍어내는 공산품. 공산품은 마트와 편의점 가격이 어때요? 똑같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공산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옷 하나하나 그마다 특수성이 있고 거기에 묻어있는 옷집이 있고 얼룩이 있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특성만 찾아서 세탁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산품 가격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탁 요금에서 절대 그분들 따라가면 안 됩니다. 따라가면 지는 겁니다. 지고 분명히 망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아까 얘기한 한강 클리닝 따라가지 않고 자기만의 길을 가고 있어. 그
다른 세탁소 옆에 15,000원, 뭐 만원, 정산물 만원, 15,000원 이렇게 받습니다. 근데 거기는 뭐 3만원, 5만원 받습니다. 그럼 망하느냐? 안 망합니다. 더 고객들이 믿고 맡겨요. 그 대신에 그 품질만큼은 확실하게 해주는 거예요. 진짜 고객한테 믿게 할 수 있도록. 요즘 고객, 여러분들은 많은 고객을 잡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돈 가지고 따지고 그런 손님 안 와도 됩니다. 여러분들 확실한 기술을 알아주고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믿음을 주는 그런 고객들만 확실하게 잡으세요. 잡고 가면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야 살아남습니다. 왜? 그렇지 않고 가게면허는 여러분들 프랜차이즈 공장들한테 집니다. 지게 돼 있어요. 환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확실한 세탁 품질로 가지고 확실한 요금을 받고 지속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지속적으로 세탁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저 믿으시죠? 저는 여러분들 편이에요. 제가 이원장 케미칼이란 세제약품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제 양반은 자기 세제약품팔에 몰렸고 이런 얘기하는 것 같다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손해입니다.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은 여러분들한테 기술을 제공해주고 여러분들이 최고가 되어야지만이 저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기술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제 살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삶으로 저도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현재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쓰고 있는 세제약품 한번 봅시다. 지금 대형 공장,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그린토 땡땡, 여러분들보다 안 좋은 세제와 약품을 가지고 세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벌써 우리는 개인업소인 저를 아시는, 저와 거래하시는 사장님들은 이긴 거예요. 벌써 한 번. 제가 이 얘기 참 하기는 할까 말까 많은 고민도 해봤습니다. 크린토 땡땡에 납품하는 세제약품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화땡 이에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공급을 다 하고 있어요. 그 회사 낮춰보지는 않습니다. 그분 그 사장님 사업 잘 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업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그런 그린 땡땡이라든지 그린 뭐 땡땡이라든지 월드 땡땡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뭐 하면 되겠죠. 근데 저는 그런 쪽하고 거래를 안 합니다. 저는 개인업소인 여러분들에게 좋은 세제와 약품을 공급한다고 보시죠. 근데 그 공급이 아니고 좋은 기술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저는 세제와 약품을 팔기 위해서 일본에 유학 가서 기술을 배운 게 아닙니다. 좋은 세탁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일본을 갔어요. 가서 기술을 배우다 보니까 세탁 기술이라는 것이 어디서 좌우되느냐? 좋은 세제와 약품에서 기술이 나오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좋은 세제와 약품을 한국의 많은 분들한테 알려야 되겠다. 그로 좋은 기술이 나오는 거겠죠. 그럼으로써 저도 돈을 벌겠죠. 근데 제 고객 상대가 누구냐? 저는 확실하게 정했어요. 체인 공장, 세탁 공장 아닙니다. 개인업소입니다. 이 개인업소에 저의 모든 기술과 제 앞으로 모든 무한 얘기로 세탁의 생을 바칠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래 왔고 앞으로도 그래 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신임하시고 신용을 하세요. 제가 틀린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앞으로 모셔갈 거고 앞으로도 많은 유튜브 방송을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술을 보여드릴게요. 오늘 제가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포괄적으로 오늘 얘기한 거예요. 포괄적으로 얘기한 거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요. 제가 옛날에 한 30년 전에 마산 창원에서 세탁 공장을 운영할 때 그 당시에 프랜차이즈업이 막 성행을 하고 있을 때요. 우리 세탁업 얘기가 아닙니다. 안경점 얘기입니다.
안경점, 안경점도 요즘 보시면 다 프랜차이즈죠. 근데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프랜차이즈가 아니고 동네마다 다 개인 안경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라데팡스란 프랜차이즈가 창원 마산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막 광고도 하고 막 요금도 안경 가격도 싸게 하고 막 난리 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경협회에서 창원 마산 안경협회에서 우리 일하다가 죽겠다. 우리도 뭉치자. 그래서 동네마다 있는 안경점 있죠. 그 안경점을 하나의 이름으로 뭉쳤어요. 안경 이야기라는 타이틀로 안경 이야기라고 간판을 걸었어요. 그리고 회비를 다 걷어서 라디오 광고도 하고 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외향으로 볼 때는 프랜차이즈가 됐어요. 프랜차이즈가 아니잖아요. 근데 개개인 사장님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개개인 사장님들. 마찬가지로 우리 그 세탁업을 하시는 우리 사장님들, 한 지역이 되면 어느 각 지역마다 뭉치세요. 뭉쳐가지고 여러분들이 뭉쳐가지고 하나의 브랜드를 만드세요. 브랜드를 만들어서 프랜차이즈와 경쟁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깁니다. 그냥 넋 놓고 앉아 계시지 마시고 기술 교육도 받으시고, 그리고 기술 교육을 받다 보면은 세탁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어요. 이 머릿속에 정보가 들어있어야 카운터에서 고객하고 얘기할 때 세탁의 전문가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그걸 믿음이 가는 거죠. 그러면 고객이 이 사장님은 공부도 많이 하시고 세탁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구나. 그래서 사장님 고객한테 우리가 세탁 요금을 얘기할 때도 분명히 그 소비자는 호응을 합니다. 그래서 저 오늘 얘기하다시피 세탁 요금은 반드시 프랜차이즈를 따라가지 마시고 그 와이셔츠 한 장 900원 한다고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와이셔츠 프레스가 있다면 모르지만 프레스가 없는 이상에 900원 따라가시면 안 돼요. 하지만 그 900원짜리 제품 한번 보세요. 세상에 싸고 좋은 물건은 절대 없습니다. 그건 철칙입니다. 품질은 여러분들이 훨씬 낫습니다. 자신을 가지시고 정당 요금을 받으시고 하세요. 그러면, 그리고 저 이명한 믿으시고 기술교육 여기 이 자리에 오지 못할 망정 제가 앞으로 계속 유튜브로 이렇게 기술교육을 할 거예요. 오늘은 뭐 기술교육은 아니지만 일단 우리 앞으로 대한민국의 세탁소가 살아가야 될 길,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길이에요. 저 머릿속에 복잡해요.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줘야 되면 좋겠나. 머릿속에 꽉 차 있어요. 두서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뭐 이래저래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만 시간을 가지고 쭉 앞으로 저희 방송을 TCA 세탁 방송을 쭉 보시면 길이 열릴 겁니다.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얘기 드려야 되겠습니다. 일본은 프랜차이즈가 성공합니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성공 못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일본은 본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체인점이 있습니다. 본사 직영입니다. 본사 직영. 본사 직영이라는 건 본사에서 점포를 얻어서 거기에 직원을 다 두는 겁니다. 이 직원들이 다 본사의 얘기를 잘 듣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프랜차이즈 형태는 어떻습니까? 본사가 있고 점포가 있습니다. 점포도 각각 하나의 개인 사장이에요. 그 점포에서 가게를 얻고 가맹을 하는 거예요. 말 안 듣습니다. 지금 현재 저에게 교육받으시는 분들 중에 프랜차이즈를 하시는, 그러니까 세탁 체인점을 하시는 사장님들 많이 있어요. 그분들 이구동성으로 하는 소리가 품질 너무 나빠서 나 뭐 하겠다 더 이상. 이거 계약기간 끝나면 나는 개인업소 할 것이다. 요즘 시대가 지금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시대가. 프랜차이즈를 그만두고 개인업소를 하겠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체인점 사장님들 계시면 빨리 바꾸세요.
그 품질 안 좋고 고객한테 맨날 지사나 본전은 고객들한테 욕을 얻어먹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욕을 얻어먹는 거잖아요. 일은 누가 합니까? 본사에서 일하고 욕은 여러분들 얻어먹고 그 짓을 왜 해요? 그렇다고 돈을 많이 법니까? 월급도 안 되잖아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여러분들 개인 월급도 안 돼요. 그러면서 욕은 욕대로 얻으면서 왜 합니까? 때려치우세요 빨리 한마디로. 그리고 개인 업소 하세요. 개인 세탁소 하세요. 기술 여기서 배우세요. 프랜차이즈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이거는 개인 업소 하시는 분들한테 하는 얘기 아닙니다. 프랜차이즈 편의점 하는 사장님들 본사에서 생각 전혀 안 합니다. 사장님들은 망하고 나가면은 또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들어옵니다. 계속적으로. 그리고 수입 얼마 됩니까? 여러분들 고생하는 만큼 요거 넣는 만큼 수입 됩니까? 안 되잖아요. 월급도 안 되잖아요. 그런 걸 왜 합니까? 하시려면은 기술을 배우셔가지고 개인 점포를 하세요. 개인 세탁소를 하세요. 앞으로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이발소 옛날에 그 많던 이발소 없어지고 했죠. 근데 요즘 다시 살아납니다. 바버 스타일로 이발소. 그리고 맞춤 양복 다시 살아납니다. 세탁소 한동안 많이 없어졌어요. 다시 살아날 거예요. 왜? 이제는 더 이상 프랜차이즈의 품질이라든지 여기에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싼 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싼 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프랜차이즈 하시는 세탁소 프랜차이즈 사장님들 하루라도 빨리 그만두는 게 여러분들한테 스트레스 적게 받고 건강에 좋을 겁니다. 하고 그리고 우리 세탁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장님들 열심히 공부하세요. 저와 같이 갑시다. 저는 여러분들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 여러분들은 다 드릴 거예요.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고 세탁소 오래오래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자녀분들한테 업소를 넘겨주세요. 앞으로 넘겨주실 때 멋지게 해서 넘겨주시고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는 세탁 이제 3세대예요. 3세대. 세대가 3세대까지 왔어요. 앞으로 그리고 제가 쭉 이런 기술적인 방송도 많이 하겠지만은 디테일한 영업 방식도 많이 얘기할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영업에 약간 자신이 있어요. 남들하고 조금 다른 마인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얘기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여러분들한테 뭐 왔다리 갔다리 하는 중구난방적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세탁소의 위기 돌파를 위해서 주제로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